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세 번째 강좌에서는요, 조회 업무에 꼭 필요한 찾기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계 관리 편에서도요, 회계 편에서도 보면은, 이 찾기 함수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편에서도 찾기 함수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VLOOKUP과 HLOOKU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과 HLOOKUP은 쓰는 방법은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VLOOKUP이나 HLOOKUP은요. 자, 찾을 값을 코드표에 매치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아래쪽에 그러면은 평가표가 보시는 것처럼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이렇게 열방향으로 되어 있냐 행방향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VLOOKUP과 HLOOKUP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식을 한번 보시면요. VLOOKUP, E2 뭔가요? 평균. 그 다음에 B10부터요. C15까지의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평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 요 범위 중에 하나, 둘.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이 2에 있는 평균을 자, C17부터 G 18까지 요 범위 중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수식은 하나, 둘, 세 개. 넣어져 있는 내용이요. 세 개인데 맨 마지막에 방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략을 하게 되면 구간값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 50은 50부터 59, 60부터 69, 70부터 79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0을 넣으면은 정확하게 매치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룩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업은 앞에 V룩업이나 H룩업과 흡사한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자, 몇 번째 열을 지정하지 않고 무조건 마지막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세요. 그래서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 찾을 값은 E2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범위 B11부터 그 다음에 C15 중에 무조건 마지막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찾을 값은 수치 자료여야 됩니다. 문자는 못 잡아요. 수치 자료만. 수치 자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와 매치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보시면 VLOOKUP이나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점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A,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B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또는 뭐 급여가 아니 그 직책이 과장이면 얼마, 부장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수강료가 성별로 또는 종목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범위에서 일정 범위에서 행의 위치, 열의 위치 그래서 몇 행, 몇 열의 데이터 그러면 그 부분에 교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 위치와 열 위치를 계속 저희가 수작업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취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매취는 또 어떤 함수냐면요. 범위에서 값이 있는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인덱스. 자, 범위는 C4부터 D7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범위에서 자, 그러면은 먼저 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취. 자, 그러면 행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러면 행은 지금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10의 데이터가 B4부터 그 다음에 B7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0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도 매취 C10에 있는 값을 C3부터 D3까지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인덱스에서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익숙하셔서 어렵다 하실 수 있으신데요.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위와 직급 뭐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보셔야 될 때는 꼭 사용해야 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추주 함수는 비교적 좀 쉬우세요. 보시면 자, 값이 요 보면은 F7이 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인 경우에는 A, 2인 경우에는 B, 3인 경우에는 C, 그 다음에 4인 경우에는 D, 5인 경우에는 F, 6인 경우에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요. 요 값은 항상 무슨 자료? 숫자 자료여야 돼요. 그래야지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좀 별표를 해놓을게요. 자, indirect는 셀 위치의 텍스트를 범위명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부분을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범위명을 이용해서 저희 함수를 처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요 범위를 평균으로 등록을 먼저 해 놓은 겁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범위명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버리지 평균 요 범위명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에버리지 평균이라고 넣으면 그 범위가 평균이 구해지게 되세요. 자, 그런데 평균이 C2에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 C2에 있는 텍스트를 범위명으로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average indirect C2 그러면은 C2에 있는 값 C2에 있는 값을 그 범위명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아주 꼭 그 뒷부분에 보면은 좀 유동적이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꼭 필요한 함수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봐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면 offset, 기준 셀에서 상대적 위치의 행, 상대적 위치의 열,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offset. 자, E2. 자, E2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행, 영열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6개의 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열은 하나.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6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합을 내라.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467, 467 이렇게 점수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셋은요, 어떤 기준 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동한 후에 거기에서 다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지정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수들을 이제 좀 보셨는데요. 그러면 실습하시면서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LOOKUP, HLOOKUP을 실습을 보면서 실습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1차, 2차, 3차 데이터가 있고요. 평균을 구해놨어요. 자, 그런데 평균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50점대부터 59점대까지는 F, 60부터 69는 D, 70부터 79는 C, 80부터 89는 B, 그 다음에 90 이상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작은 값으로 저희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VLOOKUP 함수.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VLOOKUP과 HLOOKUP 함수를 같이 보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코드표가 이렇게 행방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VLOOKUP 함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컨트롤 C 편집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행렬 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있는 경우에는 HLOOKUP 함수를 쓰게 되세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VLOOKUP 함수를 쓸 때,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HLOOKUP 함수를 쓸 때예요. 뭐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런 유형으로 많이 잡죠. 자, 그러면은 VLOOKUP. 자, 뭐를 가지고 찾는 건가요? 평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평균 범위에 있는, 자, 이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50인 경우에 F, 60인 경우에 D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50부터 59, 60부터 69 이렇게 구간값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생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범위는요, 절대 주소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4.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값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평균이 바뀌면서 평가도 바뀌어지게 되세요. 자, 그래서 VLOOKUP 찾을 값, 데이터 코드, 데이터 코드에서 가지고 올 데이터가 있는 열의 위치. 자, 그러면 그 옆에 HLOOKUP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HLOOKUP. 자, 역시 찾는 값은 평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표.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행이 필요한 거예요. 평가는 이 행에 있으니까. 자, 수식만 달라지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 범위는 절대 주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VLOOKUP이나 HLOOKUP 결과는 똑같으세요. 저희가 이 VLOOKUP하고 HLOOKUP 함수 참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룩업 함수는요. VLOOKUP이나 HLOOKUP과 거의 흡사한데요. 자, 명령어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룩업 찾는 거는요. 평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범위에서 자, 이게 다예요. 보시면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찾는 값, 이 2의 이 값을요. B10부터 C15 범위 내에서 매치를 시킨 후에 가장 마지막 열의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룩업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 지정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열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 주소. 자, 그런 다음에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VLOOKUP과 HLOOKUP처럼요, 쓰시는 방법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 세 개 함수를 다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헷갈리신다 하시는 경우에 많이 쓰시는 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VLOOKUP이나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 범위 내면. 자, VLOOKUP이나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덱스 매치 함수는요, 동시에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강료가요, 남자면서 헬스를 하게 되면은 7만원. 그 다음에 여자는 6만원. 이런 식으로 성별로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수강료가 달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영. 그 다음에 성별은 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영의 남자면은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덱스.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수영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 있습니다. 3. 그 다음에 남자니까 첫 번째 열이네요. 1열. 그러면은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세요. 요 데이터 범위 C4부터 D7 범위 내에서 3행 1열의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행과 열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완전히 수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종목이나 성별을 바꾸게 되면 계속 수작업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는 사우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종목을. 자, 그러면은 5,000원인데 변동되지 않죠. 왜요? 이 부분을 이행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번 종목과 성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수식을 바꿔준다라는 거 의미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행의 위치, 종목, 헬스, 사우나, 수영, 복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매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매치. 자,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치. 자, 찾는 값은 사우나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우나 2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헬스다 하는 경우에는 자, 4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다가 0을 넣을게요. 정확하게 매치할 때 표시해라. 자, 그 다음에 복싱. 자, 이렇게 행 번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매치 함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는 값은요. 자, 종목. 그 다음에 종목이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행인지 정확하게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열도 마찬가지예요. 매치. 자, 성별이 요 범위 내에서 이번엔 열이겠죠.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찾아라.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성별을 한번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로.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에 교차되는 부분의 데이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vlookup이나 hlookup, lookup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밖에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쓰게 되면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남자이면서 어떤 조건, 여자이면서 어떤 조건,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추주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주함수는 저희가 그 수치 자료가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등급을 자, 1등이면은 A로, 그 다음에 2등이면은 B로, 그 다음에 3등이면 C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 B, C, D, 나머지는 F로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즈. 그래서 추즈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시되는 게 숫자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등수가 1인 경우에는 뭐로 표시한다고요? A로요. 2인 경우에는 B, 3인 경우에는 C, 4인 경우에는 D, 5인 경우에는 F, 6등인 경우에도 여기는 5등까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F2의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가 분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6개 데이터네요. 그러면 6이 나와도 역시 F.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1등이면 A, 2등이면 B, 3등 C, 4등 D, 5등, 6등은 F.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추주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숫자가 있는 셀 주소가 나와야 돼요. 숫자만 감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indirect라고 하는 함수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평균만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을 계산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평균에 는 하신 다음에 에버리지.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름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이름을 평균으로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중에 average, 그 다음에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범위를 평균으로 정의하셨으니까 평균이라고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verage. 자, 여기 평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찍어요. 그러면 오류가 되죠. 보면은 이상하다. 에버리지 평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값이 구해져요. 그런데 똑같이 위에 C2의 평균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오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래쪽에 에러가 나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 평균을 어떻게 가지고 오나요? C2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값수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부분에다가 indirect
indirect C2.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C2에 있는 글자를 범위명으로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범위명을 쓰실 때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indirect를 이용해서 셀에 있는 값을 범위명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이 indirect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offset 함수는요, 보면은 상대적인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자, 그러면 offset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offset, 자, 기준을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A1에서 자, 조형실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요. 보면은 A1에서 그러니까 몇 번째 행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의 행을 내려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A1에서 한 번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행. 열은요, 그대로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지점에서 몇 개의 데이터? 한 개 가지고 올 거니까 높이도 하나, 열도 하나. 그러면은 조형실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은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에서 몇 행 몇 열의 데이터, 1행 0열의 데이터를 1행 1열만큼 갖고 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평균을요, 저희가 합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은 467이거든요. 그 부분을 offset 그 함수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sum, offset. 자, 기준은요. 그러면 여기부터 잡을게요. 첫 번째 평균. 여기에서 그러면은 0행 0열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 기준점에서 몇 행의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 열은요, 그대로 하나. 그러면 똑같이 46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ffset은요, 기준점에서 몇 행 몇 열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가지고 오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이 함수, 찾기 함수 상당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뒤에 예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니까요.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hlookup, lookup, 인덱스, 매치, 추주. 사실 뭐 다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3강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